며칠 전 며느리가 너무 찾아오지를 않아서 집에 찾아갔다가 울며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들 진우를 키웠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밤 9시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제 목표는 아들이 결혼하면 신혼집을 사주는 거였어요. 드디어 아들이 소희라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정말 기뻤죠.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모은 돈과 제가 살던 집, 전세금까지 전부 털어서 신혼집을 마련해 줬어요.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났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자주 보러 왔어요. 제가 만든 반찬도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만 늘어났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제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죠. 동네 이웃이 그러더군요. 며느리가 요즘 잘 나간다면서요.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바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 전화가 아예 안 받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2번 누르면 2부가 시작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싸기 시작했죠. 아들이 좋아하는 멸치볶음, 깻잎장아찌, 된장찌개까지 정성껏 만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만 들었죠. 반찬을 가득 담아서 버스를 탔어요.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애들 얼굴만 보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아들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죠. 그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안 나왔어요. 계속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혹시 못 들은 건가 싶어서 문을 두드렸죠. 그래도 반응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틈 사이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소희의 목소리였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시골 냄새나는 반찬 가게 노파가 자꾸 들이대서 미치겠다고요.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소희가 또 말했죠. 나 그 집 싫어, 꼴도 보기 싫다고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지에서 국물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죠.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사줬는데 이게 제가 들을 말이었을까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계단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서서 내려왔죠. 그런데 집으로 가려던 순간 더 충격적인 말이 들렸어요. 어차피 그 집문서 우리 이름으로 바꾸면 조용해질 거라고요. 제가 사준 집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친구 한 명이 물었어요. 쇼핑몰은 잘 되냐고요.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투자만 받으면 대박 날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깟 노인 하나쯤은 어떻게든 되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대성 오빠는 모래 소희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죠.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친구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늦게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 진우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문을 열자마자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미안해. 나도 다 알고 있었어.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희가 엄마를 창피하다고 했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친구들 앞에서 욕하는 걸 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겁이 나서 말을 못했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30년 동안 모든 걸 포기하고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이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한참을 문 앞에서 울다가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죠. 눈을 감으면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골 냄새나는 노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이웃 정미경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명자야, 너 이거 알아? 정미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며느리 소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미경이 말했어요. 소희는 원래 장대성이라는 남자랑 살림을 했대요. 그 남자가 소희 쇼핑몰에 투자를 했다고 했죠. 하지만 사업이 잘 안 풀려서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제 아들을 만난 거였어요. 정미경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소희가 아직도 장대성이랑 연락한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만나는 걸 봤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 뭐냐고요? 정미경이 말했죠. 내 아들이 걸려든 거야. 소희는 돈이 필요했던 거라고요. 집도 필요했고 투자금도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선택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처음부터 집을 요구했는지, 왜 집 문서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 했는지요. 제가 사준 그 집을 담보로 또 투자를 받으려던 거였습니다. 화가 났어요. 이런 악독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요.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날 현관 앞에서 녹음한 파일도 있었고 정미경이 찍은 사진도 있었죠. 소희를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소희는 여전히 건방진 표정이었죠. 할머니가 준 돈이 뭐라고 난리냐며 비웃었어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죠. 시골 냄새나는 노파라는 소희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소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장대성이랑 아직도 만난다는 것도 내 집을 담보로 투자받으려던 것도 다 안다고 했죠. 소희는 변명도 못했습니다. 그냥 입만 벙긋거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발 닿을 곳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 그날 진우가 이혼을 결심했어요. 소희는 쇼핑몰도 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다 떠났고 장대성도 잠적했죠. 소희는 결국 빚더미에 앉았어요.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걸 확인했죠. 이제 저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이 사연을 듣고 느끼신 게 있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고 복 받으세요.